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수수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예능을 같이 보면서 실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표현을 찾아보는 예능으로 배우는 한국어 컨텐츠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예능은 넷플릭스의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입니다. 여기에서 모태솔로가 뭘까요? 여러분은 혹시 솔로라는 말을 아시나요? 사실 솔로는 영어죠. 그래서 콩글리시인데 한국에서 솔로라고 하면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에 모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능에는 이 모태솔로들이 출연하는데 이 출연자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데이트하면서 첫 연애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능에서는 실제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1화의 출연자 소개를 같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볼 거예요. 사실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게 자기소개잖아요. 보통 교과서에서 자기소개를 배울 때는 저는 수수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몇 살입니다. 제 취미는 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 국적, 직업과 취미를 짧게 소개하죠. 사실 물론 이런 표현들도 자연스럽고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평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1편에서 출연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면서 더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을 예능에서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모태솔로 29년차 전서윤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이 출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출연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솔로 29년차 전서윤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여기에서 모태솔로 29년차 라고 했는데 이 년차는 어떤 뜻일까요? 이렇게 숫자 뒤에 년차는 어떤 일을 시작한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어떤 상태가 몇 년이 계속되고 있는지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없다는 뜻으로 모태솔로 29년차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출연자분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겠죠. 태어난 후 지금까지 29년차라고 했으니까 이분의 나이는 29살일 거예요. 이 년차는 자기소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제가 한국어 공부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저는 한국어 공부 3년 차예요.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 산 지 2년이 됐어요. 그럼 제가 프랑스 생활 2년 차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미니 퀴즈를 풀어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3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 4번째 해예요. 이 문장을 년차를 사용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맞아요. 저는 한국 생활 4년 차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4년 차는 어떤 일을 시작한 후 지금 4번째 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 몇 년 차예요?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다음 표현도 볼 건데 다음 표현도 나이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94년생입니다. 32살.
자, 여기에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출연자가 저는 32살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94년생입니다. 32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자신의 나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했죠. 94년생이라고도 하고 32살이라고도 했죠. 이렇게 한국에서 나이를 말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몇 살이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몇 년생으로 태어난 연도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94년생은 1994년에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게 흔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어에 존댓말과 반말 그리고 호칭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알고 있는 게 대화를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몇 년생이에요? 라는 질문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나이를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사실 우리가 모두 자신의 나이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 나이가 헷갈릴 때 또는 그냥 몇 년생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몇 년생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렇게 나이를 말하는 표현을 배워봤는데 여기에선 질문도 중요해요. 이 카더가든 씨가 출연자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초급 한국어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방법을 배울 때 그냥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냥 몇 살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부드럽고 예의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출연자를 통해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그럼 다음 표현 살펴볼까요? 다음 표현은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먼저 출연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한의사입니다. 편한 증상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저는 한의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저는 환자들의 불편한 증상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직업을 그냥 저는 뭐입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직업을 소개할 때는 항상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처럼 그냥 직업 이름으로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뭐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를 사용하면 자신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자신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나이, 직업, 하는 일까지 이야기했으면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예능에서는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볼게요. 데뷔 때부터 줄곧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여성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여성분께서 데뷔 때부터 줄곧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줄곧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가끔, 두 번째, 최근에만, 세 번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맞을까요? 바로 정답은 3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출연자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 좋아한다는 뜻으로 줄곧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저는 K-팝을 좋아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K-팝을 줄곧 좋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를 더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표현 들어볼게요. 술자리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여성분께서 무엇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이 여성분께서 저는 술자리를 좀 즐기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자기소개에서 정말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로 는 편이다 예요. 는 편이다는 어떤 행동이나 성향이 비교적 그렇다 라는 뜻이에요. 항상 그렇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평소 성향을 조금 부드럽게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가 여기에 있고 안 좋아해요 가 여기에 있으면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에 더 가깝다, 비교적 그런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와도 사용할 수 있고 형용사와 사용할 수 있어요. 동사와 사용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저는 계획을 미리 세우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 또는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는 편이다는 자신의 성격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조금 내성적인 편이에요. 저는 외향적인 편이에요. 저는 성격이 조용한 편이에요. 처럼 사실 성격은 100% 항상 그럴 순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이에요.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직업, 하는 일, 취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지막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능에서 출연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큰 감정의 무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서 이 출연자가 살면서 이런 큰 감정의 무게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문장의 뜻보다는 본 적이 있다, 없다의 문법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법은 정말 많이 쓰는 문법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한국에 간 경험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한국에서 산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모태솔로예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경험이 정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도를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 번도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예능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단 한 번도 라고 단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자기소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예요. 저는 한국어 공부 3년차예요. 1998년생이고 현재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K-팝을 주고 좋아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시간이 있을 때 친구를 만나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편이에요. 아직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름과 직업만 말하는 단순한 자기소개보다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복습 퀴즈 해볼까요? 오늘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같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봤어요. 오늘 배운 표현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해서 여러분도 댓글에 자기소개를 써보세요. 한국어 공부 몇 년 차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평소에 무엇을 즐기는 편인지,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예능을 같이 보면서 유용한 한국어 표현을 찾아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가세요.